네, 총선이 끝나고 맞이한 새로운 한 주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닷새 만에 선거 결과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이 과반은 물론 제1당까지 내주게 된 상황에서 과연 박 대통령은 어떤 처방전을 내놓을지 포스트 4.13 전국의 방향타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앞서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금 만났습니다. 19대 국회 내내 충돌했던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좀 이번에는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새누리당도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1당의 권한을 좀 내려놨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응할지 좀 주목되는데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주승용 원내대표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상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정의화 의장 바로 옆에. 네네. 원래는 그냥 제1야당이 상석에 앉는데 네네. 미리 가서 선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와갖고 선점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상 제1야당이다. 아, 그런 건가요? 정당 투표에서 국민이 우리를 더 많이 지지해 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이런 것만 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앞으로 신경전이 만만치 않겠다. 예, 경우에 예. 따라서는 선명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네. 지금 이번 19대 국회가 그동안 욕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유종미를 거두려면은 네. 그동안 계류됐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있고 네. 뭐 사실 무쟁점 법안도 있고요. 네, 네. 또 노동개혁법이라든가 사법, 예, 또 예.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네. 또 경제 살리기 법으로서 이렇게 민생법으로서 계류된 이런 중요한 법안들도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또 야당 간의 견해차가 크고 네. 그래서 과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총선에서 크게 이긴 두 야당이 네. 세월호 특별법 개정 또 국정교과서 폐지 법안 예, 예. 이런 발의를 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서 예. 뭐 임시국회가 마지막으로 19대 임시국회가 열리기는 합니다만은 생산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뭐 하단에 저희가 속보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서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좀 만나긴 했는데 4월 임시국회 소집에 원칙적으로 좀 합의를 했다. 네네. 이런 내용은 나왔습니다. 뭐 합의 안 할 이유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사실 건데. 뭐 밀렸던 숙제들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예. 뭐 안 하겠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지난번 19대도 총선 끝나고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경우도 있죠. 예. 사실 이걸 마무리를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뭐 선거의 결과하고 상관없이 19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정말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예, 싶어요. 그래서 좀 비난 덜 받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좀 마무리를 잘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좀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뭐 특별하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찌됐든 좀 마지막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야당 간의 자리의 문제도 있지만 네. 전체 그림을 봐선 정의화 국회의장 옆에 야2당이 딱 있고 네. 왼쪽에 여당 한 분이 있어요. 네네. 2대1이 딱 있는데 표정도 오른쪽에 계신 야2당은 굉장히 기세등등한 반면에 예. 왼쪽에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는 아주 초췌한 분위기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그동안에도 1대1 구조에 있어서도 여당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 2대1 그것도 소수당이 된 상황에서 과연 국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걱정부터 앞서요. 네네. 이게 무슨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이게 게다가 이게 중앙에 있는 국회의장께서 이제 또 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다 그러면 3대1 구조가 되는데 여당은 국회에서 거의 뭐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회와 정부가 사사건건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그러면 앞으로 그 많은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요. 네네. 또 세월호법 국정교과서 폐지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총선 기간엔 전혀 야당에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입니다. 대부분 뭐 경제 심판, 아주 경제 부분을 부각하다가 그랬었죠. 뭐 항상 선거 전에 오른쪽 깜빡이 켰다가 선거 끝나면 왼쪽으로 간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뭐 와서 자신감에 넘치는 건 좋은데 네. 또 지나치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것도 네. 야당에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네. 여당이 야당 심판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지금 야당에서 지금 총선 결과를 사실 반사이익의 측면이 많은데 네. 너무 밀어붙이면 너도 잘하세요 하는 민심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경제, 민심 이런 데 더 집중을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뭐 첫 번째 그 국민의당이 먼저 이렇게 그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말씀하시지만은 세월호법이라든지 국정교과서 폐지 법안 이거 먼저 꺼낸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총선 때는 이런 얘기 꺼내면은 또 운동권 논리 아니야. 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자제하고 있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참 난제를 들이밀었거든요. 예. 뭐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는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7월 말로 끝나는데 예. 지금 세월호 자체가 7월에 인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특조위가 인양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라든가 거기서 어떤 그 내에서 또 다른 좀 추가 주사 문제가 나올 나올 수 수도 있고요. 있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건 뭐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국정교과서 폐지 법안 아니겠습니까? 뭐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게 뭐 처리가 되리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시동을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이게 최대의 어떤 쟁점 법안이 되리라는 게 뭐 불을 보듯 뻔한데요. 네. 이 부분은 뭐 국정교과서의 당부당 네. 뭐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 뭐 어떤 국정 과제라고 할까요? 예. 그런 면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낸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네. 이것이 임시국회 20대 국회 초반에 가장 중요한 그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참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뭐 국민들 간에도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예. 또 정치인들 간에도 논란이 많고 한 문제인데 네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하단으로 좀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좀 드릴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제 총선이 끝나고 다음 날 네. 두 줄 논평 청와대 입장에 두 줄 논평 나왔다고 좀 지적을 많이 네. 받았었는데 오늘은 닷새 만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서 네네.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한 내용이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총선 결과를 민의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에 둘 것이다. 네. 또 이제 20대 국회는 민생과 경제 배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좀 기대한다. 이런 네네. 내용으로 지금 한마디씩 이렇게 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첫 수석 비서관 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사실 총선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는 국민들을 굉장히 실망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예. 사실 민의를 겸허히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 얘기는 단골 메뉴거든요. 예. 뭐 어떤 선거를 끝나더라도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야 뭐 민의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잘 부응해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승패를 나와야 떠나서요. 하는데 네. 또 다른 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논평을 하듯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슨 뭐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헷갈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뭐 그럴 법도 해요. 사실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때 패닉 상태였다고 하면 예. 청와대도 상당 부분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예. 면에서 즉자적으로 반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체가 있었다고 보고요. 일단 네. 대통령께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생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국회에 협력하겠다라고 네.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할 만하고요. 예, 예. 그것이 후속 조치로서 잘 이루어져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가 이제는 뭐 서로 이념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정쟁의 부분으로 미쳐서는 누구도 국민들한테 대우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야당도 정부의 여당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오만하면 안 돼요. 그건 네, 똑같이 국민들로부터 또 그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청와대, 국회, 여야가 네. 함께 노력을 해서 정말 민생을 살리고 협조적인 관계로 인해서 협치의 그 모범을 좀 보여야 할 때가 됐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뭐 대통령께서 지난 대변인은 정영국 대변인의 논평보다는 아주 진일보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예.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것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강력한 어떤 인적 쇄신 의지랄까 네, 국정 운영의 어떤 틀, 네. 방향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국회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 네. 뭐 이런 정도 선에서 끝난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예. 총선에서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오만한 집권당의 그러한 모습 네. 또 하나는 국정 운영 스타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네. 유연성도 발휘하고 그것이 네. 자칫하면 독선과 불통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흔한 얘기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같은 그러한 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결국은 이번에 20, 30대, 40대 네. 이런 유권자들이 표심으로서 이렇게 나타낸 것은 예. 우리 경제 부분에 대한 어떤 야당이 이야기한 대로 경제 실정, 네. 경제 무능에 대한 어떤 분노 표심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생을 우선하는 국정 운영 뭐 이런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은 뭐 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뭔가 쇄신 의지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네. 뭐 인사 문제라든가 내각이라든가 청와대 개편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도 좀 뭐 본인이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김 소장님, 그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내년 말까지 좀 잔여 임기가 좀 남아 있는데 이번 그 언급을 통해서 어쨌든 향 국정의 방향 같은 걸 좀 짚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하시나요? 좀 아쉬움을 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쉬움이라고 하는 게 뭐 인적 쇄신 부분, 사실 인적 쇄신 부분이 소통의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정무라인의 일부가 청와대 정무라인 일부가 사의 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이제는 국민의 명령은 국회와 협치, 국회 내에서도 협치가 있어야지만 정부와 국회 간에도 협치의 모범을 좀 보여라. 네, 이런 네. 명령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회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야당과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청와대 내 정부 내에 어떤 그 모습을 구조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좀 갖추길 바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물론 여당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서실 내각의 새 각오로라고 했는데 뭐 새 각오를 하시는 거 당연히 아주 뭐 바람직하고 네. 그 안에서 그냥 기존에 있는 구조로 그냥 새 각오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한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뭐 문제 제기가 있을 때고 또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마지막에 강조한 거 경제 활성화와 안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렇죠. 같이 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네.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목표는 여야가 같이 가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쟁이나 이런 이념 논쟁 때문에 경제가 소외되고 또는 안보가 무시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는 메시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야당은 뭐 이게 여야의 대결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네.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손을 맞잡아주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상황까지 좀 살펴봤고요. 국회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반은 물론 이번 총선 1당 자리까지 내준 그 새누리당이 지금 1당 회복을 위해서 탈당한 무소속 당선인들을 지금 영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고 교수님. 네. 지금 무원칙 복당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그 얘기는 앵커나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더 센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동안 좀 잠잠하시다가 한 말씀 하신 분이 홍준표 경남지사입니다. 네, 네. 이 복당이라든가 이런 새누리당의 총선 이후 움직임에 대해서 후안무치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세게 얘기하셨죠. 후안무치한 네. 행태라고 하면서 아주
본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워낙 참패를 당하다 보니까 뭐 패닉 상태도 되고 흔한 말로 멘붕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복당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갖춰야 할 절차적 어떤 그 합리성이랄까 그런 것도 있어야 하고 그 복당에 있어서 어떤 명분이나 또 그 이전에 좀 사과가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찬밥도 신밥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복당시켜야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바로 민의의 왜곡이죠. 민의는 2당을 만들어준 겁니다. 1당을 만들지 않고 2당을 만들어준 그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고 그래서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복당을 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복당을 할 이유는 방금 그 의원들의 자당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야기처럼 무슨 이유가 있느냐. 결국은 일당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장 차지하고 원 구성할 때 또 상임위원장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감투 자리 다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과연 이 총선 민의에 대한 어떤 대답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공천 안 줄 때 이 상황을 생각하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말을 한 걸 보면 복당을 할 경우에 이념 잡탕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결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탈당을 당한 분과 탈당을 한 분 이런 차이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텐데요. 좀 다르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지금 누구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시작하면은요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정말 계파 갈등이 본격적으로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내부 갈등이 그대로 다시 재현될 겁니다. 지금 이미 이 문제하고 좀 계파 간에 좀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이한구 위원장이 나와서 공천 과정의 정당성을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공천 과정이 다시 재현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재현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공천 과정에서 갈등과 내부적인 그 반목 이런 것 때문에 그 민의가 떠난 건데 그걸 지금 다시 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고위원회에서 민의를 받아가지고 원칙을 정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동의한다라고 하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없는 게 아니라 원칙을 제시하고 최고위원회 마지막을 끝낸 거예요. 지금 원칙이 뭡니까? 원칙은 총선의 민심입니다. 총선의 민심 1당, 2당은 그 다음 얘기예요. 일단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공천 결과가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해서 공천을 못 받고 무소고속 받은 그 후보들이 자기들은 복당하겠다는 전제에서 선거운동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를 당선을 받아가지고 복당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두 분은 그 입당원을 냈고 뭐 또 어떤 분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대요. 지역에서 다시 복당 여부를 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유승민 의원은 자기는 밖에서 외부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유권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뽑았어요. 그래서 다시 입당 원서를 하는데 누가 원칙을 제시하고 누가 그걸 심판을 합니까? 누가 평가를 할 거예요? 입당 여부를. 최종심이 민의입니다. 최종심이 선거예요. 선거에서 명령을 한 걸 받아들이는 거는 자기들 권한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은 누군데 누구나 한데 그런 얘기 하면은 정말 국민한테 욕먹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재입당을 전제로 해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리고 재입당의 의사를 가지고 표출했으면은 그분들을 받는 게 지금은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자기들이 그 내부에서 평가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재입당을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아마 유승민 의원을 지칭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 분들 받아들이면 이념적 잡탕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분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하고 할 그런 계제인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이때 지금이야말로 자중하고 자숙해야 할 분이 나서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개혁적 보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런데 개혁적 보수 가치를 누가 주장했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해 문제가 됐던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대표
질문이에요. 네. 그게 개혁적 보수, 따뜻한 보수, 합리적 보수 이걸 주장하고 네. 그 과정 속에서 뭐 다소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런 뭐 세금 문제라든가 또 뭐 헌법 1조 문제 등 예.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린 내용은 있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네. 기본적으로 보수가 수구 보수라든가 지금과 같은 기득권 유지 차원의 보수로 가서는 보수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그런 네네. 주장을 했는데 그걸 지금 배척했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이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분을 들여오는데 무슨 이념적 잡탕이니 네. 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논리도 맞지 않고 당에서 이야기하는 논리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얘기가 나와서 아 윤상현 의원은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인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네. 지금 친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유승민 의원 뭐 청와대 눈치를 봐서 좀 껄끄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얻어맞고도 국민들한테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네. 이런 얘기를 안 듣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민의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해석하느냐에 또 좀 약간의 이견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뭐 이런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으려 했던 계획에도 좀 반대의 주장이 좀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내부 갈등이 좀 커지는 모양새인데 특히나 이제 어제 기자회견 주도했던 분이 이학재 의원 같은 네네. 경우는 친박계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좀 친박계 의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그러니까 거론이 됐던 분인데 네. 이렇게 반대 기자회견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이학재 의원 친박계라고는 하지만 뭐 그동안의 과정에서 뭐 특별하게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의 과정에서 보면은 일단 지금 있던 분들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당내에서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네. 혁신의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걸 가지고 원유철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다음에 원내대표를 뽑아가지고 새로 구성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비대위는 김종인 대표, 야당의 김종인 대표의 비대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네. 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대위가 아니에요. 비대위 네. 자체는 지금 거의 그 안오미 상태에 있는 여당에서 네. 무엇인가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마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최고위원회 마지막에 모두 사퇴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김무성 대표도 원내대표 원유철 비박이라고 하는 김무성 대표도 원유철 원내대표가 맡는 게 맞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맡은 거고 이거는 이 임기는 당연히 조속히 그 진행이 돼야 할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 것까지 관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렇게 혼란을 좀 그 어찌됐든 지금 그 재해가 있을 때는 뭐 지진도 마찬가지지만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재해가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그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2, 3차의 재해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권한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고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원유철 대표를 흔들 게 아니라 사실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예. 방향 제시나 조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창출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 마치 이런 기회에 뭐 이렇게 좀 튀고 싶어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이런 그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예.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친이 친박의 갈등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런 네.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혁신보다는 지금 당장 이 어수선한 상황을 관리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신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할 건지 네.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할 건지 그런데 지금 당 전당대회까지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임시 봉합으로 원유철 원내대표가 맞는 것이 당 사정도 잘 알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나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이 과거 천막 당사와 같은 그런 정신을 한번 발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 비당 대책위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꾸려진다고 한다면 물론 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거기서 당의 혁신 방안도 나왔으면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예, 예. 그 이전에 당이 뭔가 변모된 모습,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모습, 그 혁신위에서부터 그 어떤 그 큰 프레임이랄까 네. 틀을 짜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고 네.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좀 혁신적이고 뭐 좀 그런 젊은 초재선 의원들의 생각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원유철 대표가 맞는 것은 온당치 않다. 왜? 당 지도부였고. 이번 수도권 참패에도 아주 결정적인 원인을 뭐 책임자이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 이번 총선의 패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요인이 됐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출당에도 예. 아주 가장 앞장서서 주장한 이런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온당치 않다. 네.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더라도 예. 예를 들면 강창희 전 국회의장 같은 분도 또 있고 네. 당 사정도 잘 알고 경륜도 있는 당내에 있는 분도 있고 네. 당 밖에 있더라도 당과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교류나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갖고 있었던 뭐 원로급 인사들도 예, 있고 예. 그런 분들을 모셔서 뭔가 다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냐는 네. 게 아마 대다수 국민이라든가 또 당내에서도 상당수 뭐 이런 의원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였죠. 그런 점에서 저는 원내대표가 이 새 원내대표를 빨리 이렇게 선출을 해서 네. 원유철 대표가 새 원내대표한테 비대를 넘기는 것도 한 방안이고 네, 네. 그 속내에는 결국은 원유철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네, 네.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친박의 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이 옥새를 비주리한테 주었더니 나르샤 해버려가지고 네. 이거 뭐 옥새를 쥐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그 네. 당권을 겨냥한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원유철 비대위원장의 그런 그 비판론의 아주 핵심이 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려가 뭐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정을 보면은 네. 원유철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무성 대표도 원유철 대표를 추천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 혼란 상황에서 갑자기 외부에서 수혈해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전당대회 과정이 바로 혁신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 혁신위를 만들어서 혁신안을 만들거나 비대위에서 혁신안을 절대로 낼 수가 없어요. 비대위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네.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들이 혁신안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 혁신안을 가지고 국민과 당원들한테 선택을 받는 겁니다. 국민들 30% 여론조사가 있고 70%는 10만이 넘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민의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대위 구성 가지고 논란을 하기보다는 비대위가 얼마나 전당대회를 정말 네. 긍정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그쪽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워낙에 어수선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답을 찾는데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민주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차기 당권 경쟁이 뜨거운데 김종인 대표의 재추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후보들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지만 뭐 어쨌든 관심은 김종인 대표의 그 추대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합의 추대에 대해서는 뭐 그때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각에서는 김종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임무가 끝났으니까 네. 난파선 구조 전문 아닙니까? 네. 지금 난파 위기에 있는 새누리당으로 원래대로 복귀하셔서 거기 비대위원장 맡는 게 제일 낫겠다 하는 농담도 나오고 지금 없는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네네. 김종인 대표는 지금 그 대표직을 강력히 유지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은 뭐 이렇게 내가 뭐 경선에 나는 안 나가겠다 하지만 예. 그 반어법이죠. 네. 말하자면은 내가 뭐 위상이라든가 우리 속된 말로 군보로 따져서 거기 가서 무슨 저 밑에 사람들하고 경선해 갖고 무슨 네.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네. 말하자면 다 나를 추대해 주라. 모양이 좀 빠지니까. 그러면은 내가 잘 해가지고 예. 모양 있게 해주면은 네. 뭐 이렇게 집권하는데 내가 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집권시켜 줄게 그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들이 다르죠. 네. 뭐 정청래 전 최고위원은 벌써 사심을 가지고 당을 말아먹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징하겠다고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물론 이분이 개인의 생각인지 이것이 친노와 친문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명 뭐 이렇게 김종인 대표에 대한 공격에 나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건지를 예. 알 수는 없어요. 본인이 컷오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사감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의 의중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문재인 대표의 친노 친문 세력이 예. 뭐 70여 명 될 정도로 범친노가 이렇게 커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는 어차피 내년 대선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권을 겨냥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김종인 대표하고 같이 가는 것이 시너지를 낼 건지 네. 아니면 지난번처럼 MK 뭐 김종인과 문재인 대표가 역할 분담을 잘 하지를 않고 막판에 선거 막판에 가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빚었던 것처럼 김종인 대표 그런 스타일을 봐왔기 때문에 네. 당 운영 스타일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충분히 봐왔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로서는 같이 가는데 좀 껄끄럽다 한다면은 아마 뭐 지금 대표를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분들을 뭐 이렇게 경선에 붙여갖고 새로운 참 얼굴로 이렇게 새 지도부를 구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네. 특히 김종인 대표는 이 당대표 이전에 이해찬 의원 문제부터 풀어야 해요. 네. 그 이해찬 의원의 성과는 김종인 대표는 저리 가라 하시는 분으로 세상이 다 아는데 네. 지금 이해찬 의원은 빨리 사과하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또 어려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김종인 대표가 계속 갖고 가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인물들을 경쟁해서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게 더불어민주당으로서 나을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네. 만약 지금 본인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선 제1당을 만들었어요. 예. 야당을. 그 위기에 거의 뭐 그 바닥을 쳤던 그 상황을 네. 제1당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돌아온 얘기는 뭐 사심을 가지고 했다. 그리고 친노 운동권을 더 이상 그 욕하지 말아라. 그러고 들어가서 사과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친노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친노가 그렇게 나오는데 경선을 해보세요. 대표 경선을 하는 순간 문매를 맞게 돼 네. 있습니다. 십자포화를 맞게 돼 있어요. 네. 출마를 안 하죠. 비례대표 의원 하나 그냥 개인 신문으로 어떻게 보면 뭐 존재감이 거의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아주 강하게 버티는 것이 본인에게는 가장 적합한 그 전략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당에다 얘기하는 것도 나를 그렇게 선택할래 아니면 친노의 정당이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 쓸래 네. 라고 지금 그 배수의 진을 가지고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는 공이 그 문재인 대표한테 넘어오는 거죠. 네. 문재인 대표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문재인 대표 대권 가도록 가려면요. 어차피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을 좀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주말 뭐 호남을 방문했는데요. 호남 주도권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정권 교체 도구로 좀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어쨌든 뭐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호남에 가서 승리 보고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독자 노선 파하고 네. 호남의 연대 통합하고 앞으로 노선 갈등이 아주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근데 호남의 의원들을 그 소위 말해서 추장이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지금 연대 통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통합이 아니다. 국민의당이 야당의 정통 그 텃밭을 확보를 했고 예. 전국적인 정당으로서의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통합이라든가 연대는 예. 국민의당 중심, 호남 중심의 통합과 연대고 정권 교체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제안하는 것과 예. 크게 다르진 않는데 네. 안철수 대표처럼 완전히 삼자 뭐 이렇게 독자적인 노선보다는 결국은 네. 우위를 국민의당이라든가 호남 중심으로서 이렇게 통합도 해 나가고 네. 정권을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것 네.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총선 전과 후가 이제 주도권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넘어갔다. 왔다 이거죠. 그 말이군요. 네. 국민들이 사실 그 국민의당에 표를 많이 주셨어요. 네. 그렇지만 신뢰를 주었느냐, 책임을 제대로 주었느냐, 그거는 본인들이 하기에 따라서 이제부터 달라진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한테 약속했듯이 제3의 길, 국민을 바라보는 다른 선택지를 제시한다라고 하면 신뢰를 받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어떤 때는 어떤 때냐 이렇게 그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재미를 붙인다고 하면 김종인 대표 얘기대로 조만간 쪼개져 가지고 여야로 재편되고 말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본인들이 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국회 아주 국민들의 부응하는 국회 운영에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인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회를 줬을 때 무언가 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